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워쿼리 내용 중에서 언피봇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피봇을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언피봇에 대한 기능을 이제 조금 뭔지 알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세요. 생각보다 언피봇이 이해를 하시고 나시면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개념적인 난이도의 이해를 요구하는 개념은 아닌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바로 언피봇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언피봇에 대한 기능이 어떠한 기능 때문에 나오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언피봇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언피봇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쿼리에 대한 강좌를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미친 듯이 강요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말 대박 기능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많이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의 파워쿼리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기능이 없을 정도로 매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이 언피봇 기능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엑셀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할 때 데이터를 다시 추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 언피봇만한 기능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쓰게 될 거고 정말 그 편리함을 많이 느끼시게 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엑셀 파일 하나가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인구 증가율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가장 전형적인 데이터 양식을 가지고 있는 양식 형태의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세계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테이블 이렇게 제목이 있고 제목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 셀들을 병합해서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또 예쁘게 색깔까지 주셨죠. 그리고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가 어떤 소스를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언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한 부분 날짜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4까지 이 줄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미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양식에 불과한 것 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5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잘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열의 구조를 보시면 국가명, 그 다음에 국가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에 대한 각 국가의 국가 코드별에 대한 인구 증가율에 대한 시적인 값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언피봇을 되게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언피봇을 많이 쓰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가장 데이터를 집계하고 데이터를 보기 좋은 양식으로 만드는 첫 번째 포메이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버팅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아마 저희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엑셀 파일에 제가 볼 때는 8알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된 문서 실질적으로 엑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쓰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형태로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보시면 옆에 있는 파일 중에서 2007년도라고 하는 이 파일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이 파일 구조를 보시면 이 파일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성되어 있는 파일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필드라고 제가 열애라고 말씀을 드렸죠. 판매일, 원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속성을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테이블을 구성하는 제약 조건이 데이터베이스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플랫 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쓰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요. 이거는 중간 단계의 파일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집계하기 위해서 잠시 임시 파일로
참조 파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사내 그룹웨어 또는 SAP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때 그냥 시스템에서 떨궈주는 데이터 형태가 가장 노멀한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의 구조의 특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로우 데이터라고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죠. 로우 데이터를 얘기했을 때 로우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일반적인 특성이 보시는 것처럼 열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명이라고 하는 이 열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필드들은 값이 단일 속성이에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저희는 그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찢어내셔야 돼요. 뭐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시던 뭐 다른 형태의 뭐 열 나누기를 하시던 그런 형태로 찢어내셔야 된단 말이죠. 판매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 판매가는 단순하게 판매가에 대한 정보만 나와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일 속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테이블의 구조에 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해당되는 글머리 속성에 해당되는 단일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는 하나의 줄을 쭉 끄집어내면 어떤 특정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나열해주는 레코드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쭉 끄집어내게 되면 날짜는 2009년 3월 1일, 그렇죠? 원가는 이맥 이런 식으로 일련의 데이터들이 쭉 딸려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독성은 분명히 떨어지죠.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나 로우 데이터를 드릴 때 이런 형태의 데이터 포메이션으로 데이터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하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로또가 되셨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정말 회사 다니기 싫다라고 하는 무언의 시위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 사실 의미가 없어요. 거의 죽자고 nem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서 형태로 맞춰서 집계를 하고 좀 다듬는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저희들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노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형태고요. 근데 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 반목을 잡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거죠, 저희한테. 즉, 고뇌와 번민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치셔야 돼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파일을 보통 우리가 피버팅이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 값의 속성을 보시면 이 데이터 값은 연도로는 1965년도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국가는 이 국가죠. 그리고 국가 코드는 ARB라고 하는 이 속성도 같이 대표해주는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값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이러한 테이블의 구조를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 그 속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에 교차되는 지점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두 개, 여기서는 세 개죠. 열에 대한 부분이 보통 하나, 두 개의 속성이죠. 국가 이름과 국가 코드, 그 다음에 연도라고 하는 여기에 또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또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2차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러한 테이블을 부를 때 2x1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줄 있죠. 줄로는 두 개의 항목들이 있는 거고 열로는 연도라고 있는 한 개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2x1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보통 저는 명명을 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상단에 어떤 카테고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2x2, 3x2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즉 앞쪽에 열이나 행 쪽에 어떤
카테고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 카테고리를 만약에 저희가 그냥 나열만 한다라고 하시면 인구 증가율에 대한 부분을 나열만 한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데이터의 개수가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연도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테이블 구조를 보시는 순간에 이거는 연피벗으로 바꿔야겠네라고 하는 판단이 딱 쓰셔야 되는데 이걸 보시고 여기서 어떡하지? 피벗 돌려. 이렇게 하시는 순간에 이제 망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왜 피벗을 여기서 돌리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벗을 돌리시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피벗을 만드시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뭘 하셔라? 테이블로 만드셔라. 말씀드렸었죠. 자, 그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먼저 테이블. 내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르시면 테이블로 만들어지죠.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 표 도구가 만들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표 도구가 만들어지고 상단에 보시면 표 도구가 만들어지고 상단에 피벗 테이블 요약이라고 하는 바로 표에서 피벗 테이블로 던져줄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거나 옆으로 늘어나게 되더라도 항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1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범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적인 범위가 항상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적용된 로직은 어차피 같을 테니 데이터 새로 고치만 하면 그 로직에 기준하는 데이터는 변경이 돼서 적용이 돼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피벗 테이블 요약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표로 정의했던 표 1을 범위로 기반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연도가 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행이나 열로 갈 수 있는 구성 요소로 쓰여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모든 열들이 행으로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연도가 되게 많아요. 지금 연도 수가 다 피벗 테이블의 열이나 그 다음에 행으로 갈 수 있는 선택 요소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이 아니라. 그렇죠? 자, 다시 보시면 그러면 얘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데이터의 구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의 구조에서 자, 국가명은 나와야 되고요. 국가 코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각각의 연도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연도라고 하는 열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이 연도가 1960년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여기 보시는 요 값 있죠. 314803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님이 말씀드린 4천만의 기능도 적용하셔야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일일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데이터가 적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볼만 합니다. 저희의 시간은 길기 때문에 퇴근 시간 전까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60년도를 이 개수만큼 만들어야 되고 이게 계속 이 열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양이 만들어질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서 정말 진중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은 결국에 어떻게 하시겠지만 보통적인 일반적인 경우라면 때려치시죠. 그렇죠. 이거를 끝까지 참고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자, 이런 기능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체의 테이블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셔야 되냐면 이건 피버팅이 됐구나. 피버팅이 된 그러한 크로스 테이블이구나.
크로스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 크로스 테이블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리 네임 그 다음에 국가 코드는 고정이잖아요.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되죠? 이 열에 대한 열 이름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뽀개셔야 돼요. 그렇죠? 각각의 글머리에 연도라고 하는 표들을 만들고 들어가는 값을 인구 줄임과1이라고 하는 속성을 또 만들어서 그 열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셔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쓰는 거의 모든 엑셀의 대부분의 파일의 구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직관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줄 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 이 데이터의 개수를 라인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쳐서 데이터 결과를 던져줄 때 이런 형태의 크로스 테이블로 던져주는 경우도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곧이 데이터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의 원본 소스 자체가 크로스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하시려고 하시면 분석을 가장 쉽게 해주고 빠르게 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는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이상의 도구를 찾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 만에 완성하는 엑셀 실무 함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하루 만에 완성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함수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함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워 쿼리를 통해서 그런 함수들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라든가 내 업무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효율성을 따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그런 것들을 어떻게 루틴화 시켜서 내 업무에 최적화시켜서 결과를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존의 함수 수업 강의는 사실 제가 원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실무자분들, 교육생분들은 함수를 강의를 안 하면 왠지 뭔가 좀 찝찝하신가 봐요.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 담당자분들도 커리큘럼을 요청하실 때 파워 기능, 함수 기능을 빼게 되면 함수 기능 꼭 넣어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함수를 시간 내서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나 아니 다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시간 나실 때 그냥 짬짬이 5분 10분 보시면서 여러분들 업무에 적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배우시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루 8시간, 16시간 교육을 받아가시는 그 과정에서의 함수를 배우시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요즘 거의 많은 대부분들의 대기업들은 따로 그 이수학점제도 도입하고 HRD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죠.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이제 IT 교육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하셨던 업체들은 꾸준히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의 연속성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중간에 약간 좀 다른 길로 새긴 했는데, 자, 정리해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워쿼리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언피벗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데이터의 구조가 이런 형태의 크로스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자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데이터 양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원본 형태의 아주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을 피벗 테이블로 돌리시면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피벗 테이블을 돌리는 과정들이 너무 험난한 길이죠.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단 하나의 애사항도 없이 무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어떤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예외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현하기 위해서 VBA를 쓰신다고요? 이거 정말
정말 이건 과소비죠. 이건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테이블을 돌리기 위해서 VB를 돌리신다. 이거는 권해드리는 방법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피벗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몇 번의 그냥 클릭만으로 이 복잡한 데이터를 한 번에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 언피벗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크로스 테이블 꼭 기억하시고 이 크로스 테이블을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강좌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언피벗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기능,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꼭 언피벗 기능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